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약세장이 좀 들어가게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많이 어려운데 오늘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외신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중국이 좀 중립적인 입장 별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전인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upholds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says negotiations needed to solve Ukraine conflict.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사이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뚜렷하게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살펴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중국이 전쟁 중단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적 지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유엔을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방지하고 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가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한 중국 적십자사가 우크라이나의 긴급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현지 시각 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우크라이나 드미로 쿨레바 외무장관이 중국이 이 전쟁을 멈추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한 발언에도 한번 조명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앞서 쿨레바 외무장관은 지난 현지 시간 2일에 중국 왕이 중국 외교 담당에게 러시아 침공을 중단하도록 중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쿨레바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이 휴전을 실현하도록 중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표명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유엔을 지지를 하고 적십자를 보낸다든지 민간인 부문에서는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 제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었지만 아직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워낙 역사적으로나 보나 이런 좀 다방면에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아직 끈끈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줄타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러시아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한 셈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나토의 동진에 반대를 하고 또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이 러시아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침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표현하겠다는 것을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무역 관계가 좀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지지까지 선언하게 되면 더욱더 둘의 관계가 끈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사실 초반에 이렇게 사태가 불거질 때만 했어도 저희가 뭐 전쟁 리스크 금방 끝날 거다 이런 맞아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두운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3차 대전이라고 표현이 나와서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네, 좀 무서웠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내용입니다. Billionaire investor Bill Ackman says Russia's attack on Ukraine means World War III has likely already started. 이 빌 에크먼이 3차 대전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크먼은 7일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는 데는 늦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에크먼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2022년 1월에 팬데믹 가능성이라는 악몽을 꿨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도 자신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서 전쟁에 자금을 대는 부조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봄 가스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의 뒤를 뒤따를 수 있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에크만은 서방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는 데는 푸틴을 자극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핵 위협을 이유로 나토가 개입을 꺼린 것은 잘못된 전략적 행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푸틴이 다음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쯤에는 우리는 이미 전략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세계적인 야망을 더 키워나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 부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에크먼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추가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길은 서방이 사용 가능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푸틴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토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끝낼 열쇠는 중국에 있다면서 이 전쟁에서 벗어날 유일한 낙관적인 방법은 중국이 개입을 해서 진정한 휴전과 여러 가지 중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제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캐시 우드가 기술주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athy Wood says she still expects to see spectacular returns over the next 5 years. 이번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캐시 우드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예찬론자인 캐시 우드는 기술주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캐시 우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나는 곧 극적인 복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 근거로 이 캐시 우드는 많은 투자자들이 평균 주가 하향, 즉 물타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평균 주가 하향을 하다 보면 얼마나 빠르게 평균 위로 다시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평균 5년 내로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 캐시우드의 대표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최근 1년 새 반토막이 났지만 조금씩 회복할 기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혁신에 대해서 고약한 약세장에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 5년 내로 다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전략을 살펴봤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또 상당한 수요 파괴와 혁신으로의 대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기술들의 성장성을 볼 때 극적인 복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앞서 말을 했다시피 물타기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은 약세장에 있지만 충분히 복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캐시우드 계속해서 좀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ETF 쪽에 기술주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기술주 과연 어떤 항방을 가지게 될지 같은 의견이 좀 있을지 추가적인 외신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